편입 시작엔 편입 N. 자,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잔뜩 얼어있네. 자, 일단 기초수학 때 먼저 이제 인사했던 학생들도 있고, 오늘 수업 아예 처음 듣는 학생 있나요? 한 명도 없네. 자, 일단, 오늘부터 그 미적분 이제 편입수학 정규 개강을 이제 하는데, 교재들 다 받았죠? 교재 못 받았어요? 어, 그러면은 프린트 받았어요?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교재, 교재 아직 안 받았어요? 아, 자, 일단 그러면은 1교시는 어차피 OT 진행할 거라서, 네, 그 2교시 때 이제 교재, 그 앞부분이라도 그 교재를 이제 아직 구입을 안 한 거예요? 아, 교재 구입해서 이제 2교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1교시는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OT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편입N에서 이제 수학을 담당하게 된 박희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좀 교재가 좀 약간 잘못돼가지고 지금 일단 그 교재 다 받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하단에 지금 다른 학원 로고가 박혀 있죠. 제가 이제 작년까지 그 여기 그 경제학원 K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이 학원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 원고를 넘기는데 이제 미처 이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지금 예전 학원 로고가 이제 박힌 교재로 이제 나가가지고 뭐 일단은 이미 인쇄가 다 돼가지고 이 미적분 상 교재는 요 교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껄끄럽긴 한데 뭐 요 교재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일단 먼저 이제 편입 수학 학생들이 이제 그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편입 수학을 이제 듣게 됐는데 혹시 편입 수학 좀 공부해 본 학생 있어요? 공부해봤어요? 언제? 작년에? 아, 그 한 바퀴 다 돌린 거예요? 아, 지금 올해는 이제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편입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편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3학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1학년, 2학년 동안에 이제 배우는 공대 이공계 쪽 이제 계열에서 이제 배우는 수학 과목들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과목이 뭐가 있냐면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일단 미적분 좀 친숙하죠. 고등학교 때도 이제 배우는 내용이긴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과목이 이제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인데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미적분 공부를 잘 해두셨으면 요 미적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추가되는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심하시면 안 되고 계속 이제 복습은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적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자,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 교과 과정에 이제 행렬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벡터도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는 이과는 이제 벡터 내용까지는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였으면 또 이제 벡터는 들어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이라든지 벡터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학습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벡터 공간과 선형사상,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미적분이랑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적분이랑 좀 약간 별개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교 미적분은 크게 이제 뭐 학교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적분 1과 미적분 2,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두 학기에 걸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보통 미적분 1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이제 배웠었던, 그러니까 일반 미적분, 그걸 이제 다룬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 2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다변수 미적분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전혀 안 들어본 내용이고, 이제 대학교에서 새로 배운 내용이니까, 여기는 이제 미적분의 좀 약간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미적분 베이스라서 미적분이 잘 돼 있으면 이 다변수 미적분도 좀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학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공학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들이 다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학수학까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공학수학을 뺀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여기까지 이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시험이 다 틀리고, 범위도 틀리고, 문항수도 틀리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다 틀려요. 각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제 다 틀리니까, 나중에 일단은 우리는 공학수학까지 다 배우긴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학교에 맞춰가지고 그런 학교들 기출을 풀면서 각 학교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좀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학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풀게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지금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여기까지가 지금 공수 1이라고 보면 되고요. 공수 1. 그 다음에 이 풀이에서 복수함수 이쪽이 이제 공수 2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공수 1까지는 웬만한 학교들이, 그러니까 출제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공수 2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수 학교들만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중앙대 공대랑 중앙대 수학과랑 시험 문제가 달랐었는데, 중앙대 공대 같은 경우에는 공학수학 위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학수학 1에 공학수학 2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홍대라든지 뭐 항공대라든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학 시험을 보게 되는 이제 시립대 여기까지 보통 공수 2까지 이제 출제되는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중앙대가 수학과랑 공대 쪽이랑 이제 시험이 통합됐어요. 통합돼서, 근데 이제 공대 쪽에 이제 시험 범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학과 쪽에 이제 맞춰가지고 수학만 보는데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여기까지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학수학이 일단은 공수 1까지를 이제 정규 과정으로 하려고 하고, 이제 공수 2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부 학교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양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은 좀 약간 선택 특강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얘기니까 그때 이제 참고해서 맞춰서 이제 준비하실 학생들은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보는 시험에 대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진행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지금 책 다 받았을 텐데, 지금 책이 미적분 상이라고 돼 있죠. 책 타이틀이 이제 미적분 상으로 돼 있는데, 자, 미적분이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편입수학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상하로 이제 양이 많아서 이제 나눠놨는데, 미적분 상에서는 미분법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 미적분 하에서는 적분법이랑 그다음 또 미적분에 무한급수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급수 내용까지 해서 이제 미적분 상하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한 2달 좀 넘게 이제 그 미적분을 끝낼 거고요. 그래서 책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앞쪽에 이론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각 챕터들이 있죠. 챕터 1단원 함수부터 이제 마지막 9단원까지가 이제 쭉 먼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론 과정이고, 먼저 이제 이론 과정을 하면서 각 그 개념에 대한 이제 유형별 문제들을 쭉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먼저 이론 과정 먼저 학습을 하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에 그 책 마지막 쪽에 이제 실전 대비 심화 연습 문제 풀이가 있죠. 그 책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각 책마다 먼저 이론 과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심화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이제 미적분이 끝나면 또 선형대수에서 이론 과정하고 선형대수 심화 문제풀이 진행하고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돼서 지금 미적분은 2달 조금 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서현대수가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하고, 그 다음 다변수 미적분도 한 2달, 그 다음 공학수학을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한 2~3달 정도 이제 그 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과정을 하면서 이제 실전 시험을 이제 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요 파이널 때는 뭘 할 거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학교마다 이제 문제가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각 교수님마다 각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교별 기출을 꼭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4~5개년 정도 기출을 이제 풀어보고 너무 옛날 것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편입수학도 이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예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문제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은 어차피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 기출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이제 최근 기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거 이제 파악이랑 또 이제 학교마다 이제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출은 이미 나왔던 문제고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출제되는 그런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상 문제들도 좀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마지막 파이널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규 과정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복습을 할 때 이제 교재만 복습하면은 뭔가 익숙해가지고 나중에는 교재 문제만 좀 잘 풀리는 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모의고사 외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주마다 이제 약간 숙제 형식으로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참고해서 이제 풀어보면서 본인 실력이랑 약한 부분을 이제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제 수업의 교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제 교재랑 그다음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교재는 제가 이제 이 교재에 앞쪽에 지금 이론 과정이 있다 그랬고 뒤쪽에 이제 심화 문풀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교재에 그러니까 이론 과정 교재랑 이제 문제풀이 교재랑 이제 뭐 따로따로 이제 판매하시고 이제 그걸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 한 권에 문제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요 교재만 잘 학습하셔도 이제 합격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 다른 거 초반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교재 위주로 좀 학습을 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그 모의고사 추가적으로 이제 섞인 문제들 그런 걸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기출 문제까지 하면은 충분히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교재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재를 100% 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재를 자꾸 반복해서 이제 복습을 해주면서 일단 교재부터 확실하게 이제 마스터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복습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단 제가 교재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롭게 개정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편입수학 자체가 이제 트렌드가 있고 최근 문제 스타일이랑 예전 문제 스타일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저도 이제 기출 문제 새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참고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교재에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학원에 오면서 이제 교재를 좀 어느 정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 그런 게 최근 트렌드들이 다 반영돼 있는 교재니까 이거 가지고 좀 잘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제 뭐
일단 편입 수학 자체가 이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이랑 좀 다르게 어, 편입 수학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수학 과목들을 어, 시험 보는 이제 그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수학 실력이 저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그 편입 수학 관련된 과목들을 다 듣고 전공에서 이제 전공 과목으로 이제 듣고 이제 편입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였다거나 아니면 뭐 예체능이었다거나 수포자였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수학 베이스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초 수학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거든요. 문과였었고 뭐 수학을 잘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어 이제 편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과로 이제 돌리게 된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편입 수학으로 거의 이제 수학을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수학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베이스랑 아예 상관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학 실력이 좀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좀 더 이제 부지런하게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자습 시간 늘리고 그러니까 좀 복습도 좀 확실하게 하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편입 수학이라고 하면 이제 중고등 수학도 잘 못했는데 막 대학 수학을 갑자기 이제 배운다고 하니까 괜히 이제 겁먹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업 잘 듣고 이제 복습만 좀 잘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편입 수학에는 양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개념들이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학습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바뀐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0문제 100분 정도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아닌가? 대답 좀. 네?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그 30문화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수업이 시험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러면서 뭐 되게 단순 계산 문제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굉장히 사고력이 필요한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수능 수학에서는 또 이제 뭐 한 문제 막 두 문제 틀리면 뭐 수학 뭐 1등급에서 2등급 되고 뭐 2등급에서 3등급 되고 막 이러면서 막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등급이 이제 바뀌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식의 시험이라서 보통 이제 이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편입 수학은 약간 스타일이 틀리거든요. 편입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약간 스타일이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경쟁자보다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더 많이 빨리 정확하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그 빨리 정확하게 푸는 이제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뭐 스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입 수학만큼 그게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시간이 뭐 한 문제 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5문제, 보통 30문제. 짧으면 이제 그게 25문제 내지 30문제를 1시간 동안 이제 막뭐 엄청 빨리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뭐 문제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한 문제 제대로 풀려고 하면은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 넘게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막 그 정도 이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자, 완전 FM대로 정석대로 이제 풀려고 하면은 절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경쟁자들보다 어떻게든 시간 단축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수학을 이제 풀 때는
문제풀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최대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습득을 해가지고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학생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충분히 경쟁자들보다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수학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1년 동안, 1년 가게 10달 동안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일단 우리 수업 있잖아요. 수업은 화, 목, 금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일단은 화요일은 좀 하루 텀이 있죠. 하루 텀이 있어서 화요일 날 4교시를 할 거고,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은 3교시, 3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주에 10T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일단 10T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각이랑 결석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앞 내용이랑 뒷 내용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 날 수업을 빠진 상태에서 목요일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가져가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수업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전 내용을 이제 안 들은 상태에서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지각도 우리 아침 일찍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이제 오후에 이제 6시 반 정도에 이제 수업 하는데 이거 지각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늦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 영어 여기서 듣나요? 혹시 영어 안 하시는 분? 아, 없네. 그러면은 오전부터 이제 학원에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수업 지각은 거의 안 할 거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이제 결석도 하지 말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업을 빠져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수업 내용들이 다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 데스크에다가 그 복습 영상 같은 거 신청해서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항상 이제 화요일 수업을 빠졌으면은 목요일 다음 수업 전까지 그 빠진 내용을 꼭 개인적으로 채우고 나서 그다음 다음 수업을 이제 들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수업 내용을 이제 100%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없어요. 일단 수업 내용에 대해서 뭐 절반밖에 못 가져가는 학생들도 있고, 뭐 수학 베이스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절반도 못 가져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수업은 가급적 집중해서 최대한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듣는 중간중간에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약간 체크를 해두세요. 그런 다음에 수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수업 전에 제가 좀 그래도 수업 시작 시간 전보다 조금 일찍 올 거거든요. 그럴 때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아니면 제가 없으면 여기 데스크에 이제 수학 조교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 조교들한테 이제 이해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꼭 질문해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수업 내용을 소화한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복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복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편입 수학 같은 경우는 예습 필요 없어요. 예습 필요 없고 무조건 복습 위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 뭐 나는 수학 이 내용들 다 알고 있어, 나는 수학 원래 잘했어 이렇게 생각해서 미적분 같은 거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때 했으면 미리 막 다 풀어버리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푸는 방법이랑 제가 이제 설명하고 이제 푸는 방법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다고 해서 미리 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이제 복습 위주로, 편입수학은 복습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복습도 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당일 복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렇게 수업 가장 좋은 게 수업 끝나고 배웠던 내용 바로 이제 복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게 당일 복습인데, 수업 딱 들었을 때 뭐 이해가 안 되고 놓치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수업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복습을 해주면 기억에 제일 많이 남으니까 복습 시간 제일 덜 걸려요. 그리고 이제 수업 때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칠판에 풀어 드릴 텐데, 풀어 드리면 제가 푼 게 아니죠. 제가 푼 거죠. 학생들이 푼 게 아니라 학생들은 이제 제가 푼 걸 보고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푼 거 참고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배웠던 문제들을 한 번씩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당일 복습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근데 수업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저녁이다 보니까 다음날 뭐 오전에 이제 아니면 새벽에 뭐 영어 수업 있고 막 이러면은 또 이제 수학 복습 다 하고 또 늦게 자고 막 이러면 또 다음날 이제 또 지장이 있으니까 당일 복습은 조금 힘들 것 같고 화목금에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이라도 최대한 빨리 이제 좀 배웠던 내용을 한 번씩 다시 풀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병행해야 되는 복습이 누적 복습이거든요. 자, 우리 편입수학이 양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상당히 많은데 이게 배울 때 당시에는 이해가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내용 계속 추가해서 이제 배우다 보면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분명히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자습할 때 학생들이 초반에 이제 영어랑 수학이랑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좀 잡아가지고 자습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이제 수학도 이제 꾸준하게 누적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까먹지 않게. 안 그러면은 뭐 다시 막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 너무 심각하게 까먹고 막 이러면은 수업을 막 다시 듣거나 막 이런 정도로 되게 비효율적으로 시간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복습이랑 딴 거 없어요. 제가 풀었던 문제들 또 풀고 막 반복해서 풀고 그래서 이제 뭐 틀리면 뭐 틀리고 잘 모르겠으면 다 질문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많이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까먹는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입수학이 공식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자꾸 이제 외우라고 할 텐데 그게 처음에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1단원, 2단원 이제 공부할 때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편입수학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1단원, 2단원 때 되게 많은 내용을 되게 한꺼번에 이제 넣게 되는데 딱 2단원까지가 고비거든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미적분이나 뭐 이런 거 공부 안 해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문과였던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1단원, 2단원 그때까지 되게 헤매요. 그러니까 좀 초반에 이제 보통은 선생님들이 영어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게 학생들마다 이제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수학도 진짜 시간 좀 많이 투자해가지고 초반에 좀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 되게 편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2단원 정도까지. 2단원에 이제 딱 미분을 들어가는데 그때만 이제 딱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막 엄청나게 막 한 번에 막 엄청난 게 많은 걸 막 외우거나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딱 그때까지가 공식들이 제일 많고 이제 수학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니까 그때 이제 좀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때 좀 진짜 최대한 열심히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식 확실하게 이제 제가 외워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다음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외워주시고 복습을 꾸준하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일단 교재를 다 안 받은 학생들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교재가 보면은 알겠지만 좀 몇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쪽을 좀 봐볼래요?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뭐 몇 페이지 넘어가면 문제들 보고 있을 텐데 문제 밑에 여백이 별로 없죠? 문제 밑에 여백이 별로 없죠? 저는 일부러 여백을 크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제 뭐 수업 내용 같은 거 이제 필기하려고 막 교재에다가 막 정리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재는 그냥 일단 문제 확인차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노트의 필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수업 내용에서 뭐 설명하는 내용들 이제 뭐 필기할 게 있으면은 따로 이제 노트를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막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해드리고 요 책의 밑에 풀이가 다 적혀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 그 풀이를 참고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거는 스스로 푼 게 아니라 뭔가 도움을 받은 건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뭐 시험 문제들을 푸는데 힌트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문제만 보고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평소에 연습을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제 풀이를 참고해 가면서 이제 복습해 버릇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게 잘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 학생들이 혹시나 이제 난 그 교재 좀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혹시 아이패드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이제 아이패드는 가급적 추천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태블릿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어, 학습하시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 실제 시험 자체가 이제 그 종이에다가 이제 필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평소에 막 아이패드 같은데 이제 뭐 이제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문제 풀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 약간 좀 적응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좀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연습장이나 뭐 수학 노트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문제를 좀 자주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정리하는 거 오늘 프린트도 다 받았나요? 요 프린트 개념 완성 프린트 이거 다 받았어요? 안 받았나? 아, 일단 제가 이제 1교시 끝나고 이제 나눠 드릴게요. 아, 지금 일단 나눠 줄게요. 뒤로 좀 넘겨주세요. 새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뒤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할 텐데 이거 지금 새로 뽑은 거는 좀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인쇄가 돼가지고 뒤에 하나 남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개념 완성 프린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집이나 아니면 개념 노트처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수학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 그 개념 완성 프린트에 좀 약간 빈칸으로 이제 여백으로 이제 정리 스스로 이제 필기하고 외울 수 있게 좀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프린트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 개념이나 뭐 공식 같은 거 이제 정리할 때는 요 프린트에다가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여기 여백이나 뭐 이런 데다가 뭐 정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정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학 노트 같은 거 이제 준비해서 우리가 그 프리노트를 또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면은 그게 배울 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먹었을 때 다시 뭐 강의를 또 뭐 처음부터 돌려보고 막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리한 거를 봐줘야지 이제 이해가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프리노트 같은 거 하나 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날 배웠던 거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당일 복습이 다른 게 아니라 수업을 이제 딱 나가면 일단은 수업 시간에 막 노트를 정리를 막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연습장이나 이제 막노트 뭐 이면지 뭐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빨리빨리 풀고 최대한 빨리빨리 받아 적고 그러니까 뭐 최대한 이제 많은 내용을 이제 적을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막 필기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정리한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리노트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깔끔하게 이제 풀면서 배웠던 내용을 한 번씩 이제 복습을 해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여유 있을 때 이제 틈틈이 이제 누적 복습해 주시면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노트는 항상 정리해두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설명을 듣다가 필기를 놓칠 수도 있고, 뭐 필기를 하다가 이제 설명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꼭 적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필기 시간을 좀 주고 이러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어차피 그 해설지를 그 랠리즈 다 초대돼 있죠. 랠리즈 초대돼 있지 않나요? 랠리즈 초대돼 있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학습 자료실에다가 그 교재 해설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그 해설지 참고하고 본인이 이제 좀 수업 시간에 이제
정리했던 거 그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노트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복습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입 자연계 이제 편입을 준비하면서 영어랑 수학이랑 요 두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초반에는 웬만한 선생님들이 영어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반에 뭐 영어를 뭐 제가 이제 수학이라고 해서 수학을 막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초반에는 이 양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복습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최대한 복습 빨리 하고 그다음에 영어 이제 많이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제 수학도 이제 배운 내용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 교재 복습하는 거, 수학 복습하는 것들 시간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남들이 막 초반에 막 영어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좀 똑같이 이제 막 나는 수학 뭐 수업 내용도 잘 이해 못하는데 막 뭐 남들이 영어 한다고 해서 영어만 붙잡고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어를 수학을 몇 대 몇으로 이제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학생들마다 이제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들 딱 특정해가지고 뭐 이제 그 학생의 이제 영어랑 수학 실력, 수학 베이스랑 뭐 영어 베이스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있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제대로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이제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나 수학 실력 같은 게 본인 스스로도 이제 좀 잘 모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느낄 거예요. 일단은 수학은 최소한 수업 시간에는 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좀 복습을 항상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좀 까먹지 않게 틈틈이 이제 계속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랑 수학도 이제 비중을 좀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만 막 뭐 영어만 어느 날은 막 영어만 조지고 막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은 막 수학만 조지고 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이랑 좀 꾸준하게 좀 매일매일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좀 이제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좀 자습할 때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이제 2교시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자, 일단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저도 예전에 학생들처럼 이제 편입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편입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29살 때? 그러니까 되게 그 전까지는 뭐 공부의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뭐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뭐 되게 허송세월 많이 보내고 막 그렇게 이제 지냈었는데 자 나중에 한 이제 30대 거의 다 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금수저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막상 이렇게 나중에 뭐 해먹고 살까 생각을 해보면 좀 약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공부라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29살 때 내가 편입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나이가 30이에요. 그래서 30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잖아요. 굉장히 늦은 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도 이제 33살인가 이제 그때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은 이제 뭐 되게 속으로 이렇게 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40대인데 4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 40몇 년 살면서 태어나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게 늦은 나이라도 공부를 시작을 해서 편입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만족할 만한 학교를 들어간 거거든요. 일단 학생들도 지금은 당연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이제 뭔가 기대도 되게 클 거고 좀 파이팅도 넘치고 막 이럴 텐데 또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지치고 또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뭐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딱 성공적으로 편입 결과 이제 마무리하면
학생들이 진짜 굉장히 자신감도 생길 거고 뭔가 좀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을 진짜 많이 봤어요. 나조차도 그랬고 진짜 편입 전과 후가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진짜 주변에서 이제 뭐 보는 시선도 막 되게 달라진 거 느끼고 제 스스로도 뭔가 좀 어디 가서 막 뭐 학교 이름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제 직업을 얘기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뭐 상당히 떳떳하게 되게 기분 좋게 이제 밝힐 수 있는 그 편입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게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해 한 해 이제 기왕에 시작하는 거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기분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해 좀 꼭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나도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 나도 이제 작년까지는 되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옆에 되게 큰 대형 학원 있잖아요. 대형 학원에서 이제 뭐 수업도 이제 진행을 해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계약을 3년씩 해가지고 제가 이제 3년 계약 기간 딱 끝나자마자 이제 재계약 안 하고 지금 이 학원을 이제 선택해서 오게 됐는데 일단 뭔가 뭐 그 대형 학원이라고 하면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정보력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만의 이제 좀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형 학원의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좀 뭔가 좀 소형이지만 뭔가 되게 아웃풋 잘 내는 학원에 이제 오게 된 거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학생들 이제 최대한 지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담 못하지만 힘들지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진짜 높기 때문에 학생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100% 전원 합격을 좀 목표로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금 시작할 때니까 물론 이제 자신 있고 이제 파이팅 넘치고 그러겠지만 이게 끝까지 이제 마음 변하지 않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1교시 때 이제 OT를 진행을 하고 2교시 때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할 때는 좀 말을 좀 편하게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그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존대로 이제 수업을 하면 뭔가 좀 수업이 이제 매끄럽게 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다들 성인인데 앞에서 뭐 이렇게 학원에서 뭐 갑자기 뭐 강사가 반말 찍찍하고 뭐 이래서 뭐 좀 기분 나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 우리 또 이제 말 편히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빨리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이제 뭔가 좀 더 편해지면은 이제 수업 참여도도 더 높아지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되게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다시 말하지만 뭐 나이가 좀뭐 어느 정도 있고 전 딸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고 막 이래가지고 학생들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막 기분은 안 나쁘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또 편입학원 같은데 보면은 강사 보고 막뭐 교수님이라고 하는 호칭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쓰는 학원들이 있어요. 전에 학원들 그랬고. 근데 난 진짜 그 들을 때마다 소름 돋아가지고 막,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냥 편하게 막 그 혹시나 이제 뭐 학원 홈페이지에 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호칭 같은 거 이제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뭐 선생님이나 쌤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제 좀 하고 질문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인사도 잘 서로 이제 저도 이제 보면 먼저 많이 할 테니까 학생들도 이제 보면은 좀 잘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1교시 OT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는 걸 마치고 이제 2교시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